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 연구소입니다. 소금은 수년 동안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공공의 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여겨지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또는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미국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 섭취량이 많은 나라,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혈압과 간상동맥, 심혈관계질환, 발병률 또한 낮으면서 그에 따른 사망률 또한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팀은 저염식 식사가 심장병이나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소금 섭취량을 줄일 경우 사망 가능성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참고할 도서는 김은수, 장진기 저자님의 짠맛의 힘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소금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짭니다. 분비물뿐만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합니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병원입니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입니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입니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닙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서라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줍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입니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줍니다. 소금은 천연 소화제이다. 소화, 분해, 흡수에 꼭 필요한 소금.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의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 분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즙, 장액 등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해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드는 쓸개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름기 있는 것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들을 아무리 섭취해도 이원화시킬 수 없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소금이 소화를 돕는다는 기록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 소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답답한 속을 풀고 뱃속의 덩어리를 터뜨리며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없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심할 때는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소화, 분해한 뒤에 반드시 남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다가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중년과 노년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입맛대로 음식을 간간하게 먹고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서부터 속도 편해지고 입맛도 살아나 살만 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굳고 딱딱한 것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납니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집니다. 허리와 등이 결리고 장단지가 당기거나 지가 나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단하게 뭉치는 기운이 지나치면 몸속이나 피부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조직이 부드러움을 잃고 두꺼워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손톱과 발톱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에 냉기를 빼주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물렁물렁하게 풀립니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에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변비는 더욱 심각합니다. 동식물이 그러하듯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물기가 마릅니다. 거기다 염분까지 부족하면 물이 먹히지 않아 억지로 먹는다 해도 몸속에서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거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장복하는 경우 더 심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몸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변이 딱딱해져 밖으로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금과 물은 조직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합니다. 변비가 심한 경우는 따로 소금을 먹으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소금을 물과 함께 충분히 먹고 열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소금을 구해 하루 2-3번 정도 물, 주스 등과 같이 먹어도 됩니다. 소금차 형태로 뜨겁게 먹는 것도 좋고 된장국이나 조선 간장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굳은 부분이 풀어지도록 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염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변비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층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 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며 소금을 끓여 창을 씻으면 종독을 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초 강목에는 도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마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 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립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변비와 설사가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닙니다. 어떤 식품이나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습니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치, 두부, 호박, 다시마, 멸치 등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가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닙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덕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소금 한 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게 쌩쌩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금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장 투석을 할 정도의 환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센터를 거쳐간 사람들 중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잘 되고 활력이 생긴 사람부터 하루 수십 그램 이상의 소금을 먹어 진물이 멈추고 피부가 좋아지고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난 사람까지 병명만큼 사연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책은 특히 적극적으로 저염식을 하면서 건강을 잃었다가 소금 섭취를 늘리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만을 모았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음식으로 다른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걷기와 몸속 체온 올리기, 생활 습관의 변화가 병행될 때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